자, 322페이지 상속등기를 보면 상속등기. 이 상속은요. 상속은 우리가 피상속인이 무엇하면 사망을 하게 되면 등기 없이도 무엇할 수 있어요? 이 상속은 등기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물권면허효율이 발생하는데 등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 요건으로서 무엇을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특징은 상속인이 만약에 몇 명이면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요. 상속인이 수인일 때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등기는 할 수 없고 반드시 어떻게? 상속인 전원 명의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1인이 전원을 위한 등기는 가능해요. 근데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등기는 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요 정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럼 보시면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A가 무엇했다? 사망했다 이겁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굳이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 앞으로 뭐가 돼요? 상속되는 거죠. 근데 이 A-가 저 부동산을 B에게 무엇할 것 같으면 처분을 할 것 같으면 자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등기를 하고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등기를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처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다? 상속 등기를 하는데 이때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할 수가 없고요. 전원 명의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상속 등기를 할 때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상속 등기는 그 원인은 무엇이다? 상속이 되는 것이고 그 원인 일자는 뭐가 될까요?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바로 무엇이 된다? 원인 일자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돌아가셨잖아.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그 등기 권리증이라든지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상속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협의분할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굉장히 상속등기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요. 등기부를 그려서 볼까요? 자, 1번에서 소유권 보존 이렇게 했는데 A 명의로 되어 있는데 A가 무엇했어요? A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상속인이 3명이 있더라 이렇게 A, B, C, D가 상속인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분만의 등기는 안 되고 전원 명의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번 해가지고 무슨 등기를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B, C, D 각각의 B와 C와 D가 법정 상속분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와 같이 했을 때 그 원인은 바로 무엇이다? 원인은 상속이고 원인 일자는 바로 무엇이다? 피상속인의 사망 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등기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무슨 등기다? 여기 바로 상속 등기인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1번에서 A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A에서 협의분할의 상속은 법정 상속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누구 앞으로만 그냥 B가 다 갖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때 이 경우에는 등기 원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상속이 아니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럴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 원인 일자는 무엇이 된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사망일을 기록을 해야 돼요. 이와 같이 이렇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할 때는
무엇을 제출을 해야 되냐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출을 해야 될 것이고, 이때에 상속인 전원이 날인을 해야 돼요. 상속인 전원이 날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상속인 전원에 뭐를 첨부해야 된다?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 인감할 때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거 기억이 나네요. 근데 만약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별도의 뭐를 첨부하지 않는다?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공정증서의 경우는 별도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A가 무엇하면 사망하면 바로 무엇할 수 있을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이렇게 무엇을 하고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한 후에, 다시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한 후에 다시 무엇을 할 수 있다? 그 원인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협의 분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의 무슨 등기를 하는 거냐면 소유권의 경정 등기를 해요. 형식은 부기 등기로 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C와 D가 권리를 잃기 때문에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이 경우에는 무슨 신청일까? 이 경우에는 단독이에요. 다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한 후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할 수 있고요. 이때 원인 일자는 협의 분할일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협의 분할일. 협의 분할일이 되더라 이겁니다. 두 개 이제 차이점 정리하면은요. 얘는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한 후에 협의 분할한 거고요. 이 경우는 바로 협의 분할을 상속을 한 거죠. 이때는 공동 신청이고 단독이고 소유권 이전이고 경정이고 원인은 똑같아요. 근데 원인 일자는 이 경우에는 사망일이고 이쪽에는 무엇이다? 협의 분할이더라 이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십니다. 가장 상속 쪽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유증. 자, 유증을 무엇으로 하는?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유증은 언제 이제 효력이 발생하냐면요. 유증자가 무엇했을 때? 사망했을 때. 그래서 원인이 바로 뭐예요? 원인이 유증이 되는 거고요. 원인 일자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증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사망했을 때. 따라서 원인 일자는 뭐를 써야 돼요? 사망일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사망일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조건이라든지 기한이 붙었을 때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쓰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유증에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특정 유증. 유증에는 이제 특정 유증이 있고 무엇이 있다? 포괄 유증이 있더라 이겁니다.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이 있는데 특정 유증하고 포괄 유증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특정 유증은 무엇을 요해요? 등기를 요하지만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발생을 하는 거고요. 공통적인 사항은 유증의 종류를 불문하고 즉 특정 유증이다 포괄 유증이다를 불문하고 유증은 유언 집행자하고 수증자가 어떻게 가요? 공동신청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공동신청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A가 무엇했다? 사망했어요. 여기 이제 B가 좀 존재하죠? B가 이제 바로 뭐냐면 수증자더라 이겁니다. 얘가 A가 그럼 뭐가 돼요? A가 유증자가 된다 이겁니다. A가 만약에 무엇을 했어요?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수중자 명의로 무슨 수중자 앞으로 무엇을 하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절차예요. 절차 이렇게 갑니다. 결과적으로 A- 앞으로 A-가 누구 상속인 존재하겠죠. A-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수중자 명의로 무슨 등기를 해요? 직접 수중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상속 등기가 이루어져 버렸어 이렇게. 그럼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말소를 하고 등기를 가져가면 두 번의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차의 편의상 말소를 하지 않습니다. 말소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져옵니다. 중요해요. 그것도. 바로 직접 수중자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이전 등기를 하는데 상속 등기가 이미 격려되었다면 이것을 말소하지 않고 이전받는 형식으로 등기를 가져온다 이겁니다. 또 하나 만약에 전 시간에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설명해 드렸었죠. 유중의 목적물이 무엇이다? 유중의 목적물이 미등기 부동산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A- 앞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수중자 B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하는 것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포괄 유중이라면 바로 누구 앞으로? 수중자 B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포괄 유중에서는요. 수중자가 수인일 때 이것도 중요해요. 수중자가 여러 명일 때 수인일 경우에는요.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1인이 전원을 위한 등기는 허용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등기법 제29조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중을 했는데 일부만 유중했다. 일부만 유중을 하게 되면요. 먼저 뭐를 거쳐요? 분할을 거치고 나서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상속인에 대해서 무엇을 침해했다? 유류분을 침해했더라 이겁니다. 유류분을 침해를 하게 돼도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럴 권한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나중에 유류분을 반환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하는 등기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무엇해야 된다? 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수리해야 된다. 자, 이 323페이지 보시면 유중에 다시 보시면 1번에 보시면 뭐가 붙어 있어요? 유중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사망일에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유중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중자의 사망 후에 수중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말하는데 효력은 언제 발생을 해요? 사망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날짜는 뭐를 써야 돼요? 사망일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조건이라든지 기한이 붙었을 때는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도래한 날을 쓰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특정 유중은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포괄 유중은 등기 없이도. 그죠?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포괄이든 특정이든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다만 수중자가 몇 명일 때? 수인일 때는 전원이 공동으로 하거나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등기를 할 수 있으나 1인이 전원을 위한 것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포괄 유중이든 특정 유중이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등기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미 격려되었다고 하면은 이거를 말소하고 등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져오더라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미등기 부동산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미등기 부동산일 때. 포괄 유중의 경우, 특정 유중의 경우에는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형태로, 포괄 유중의 경우에는 직접 수중자 명의로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하도록, 보존 등기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5번에 뭐가 나와요?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무엇해야 된다? 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유중은요. 이 내용 외에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만 잘 기억하시고 한번 정리하고
읽어보시고 암기할 거 암기하고 그렇게 하시면 뭐 쉽게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검인 안 받겠죠, 유중은. 검인 대상이 아니죠. 왜 유중은 검인 대상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검인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을 무엇으로 하는? 원인으로 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324페이지에 보시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요. 민법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1번에서 소유권 보존 A가 있고요. 2번에서 소유권 이전 B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요 B가 무권리자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A가 바로 뭐예요? 진정한 권리자더라. 진정한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 A가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이 A가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B의 등기를 무엇하거나 말소하거나 3번 해가지고 B로부터 소유권을 무엇하면 돼요? 이전하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 하는 것은 무권리자의 등기를 무엇하지 않고 말소하지 아니하고 예로부터 직접 등기를 가져오는 이러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러면 신청은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신청인데 단독으로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공동이든 단독이든 이미 과거에 소유권을 표상을 하는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미 과거에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되어 있어야 돼. 소유권을 표상하는 이렇게 등기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지적공보상에 무엇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단독일 경우에는 판결이에요. 이렇게.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공동이든 단독이든 뭐를 작성을 해야 돼요? 신청 정보를 작성을 하는데 신청 정보상의 그 원인은 무엇을 쓴다?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을 쓰는 거죠. 진정 명의 회복을 쓰고 그 원인 일자는 공동이든 단독이든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교재 보시면 324페이지 1번에 진정 명의회복 1번에 등기부 바로 밑에 주라고 써 있으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1번에 보시면 등기 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하여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의 명의로 회복하기 위하여 무권리자의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직접 등기를 가져오는 것이다. 동그라미 2번.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거나, 그죠? 판결에 의해서, 요 판결이란다. 법률 규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단독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받는 거예요? 판결을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등기를 가져올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역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지적공보상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공동으로 가더라 이겁니다. 4번. 권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도 할 수가 있고요. 5번에 보시면은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원인 서면이 판결일 때는 그 원인 서면이 바로 무엇이 된다?
판결서가 그 원인 서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제출해야 돼요. 공동일 때는 원인 서면이 없습니다. 원인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공동일 때는 원인 서면이 있다. 지금은 없어. 옛날에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거기 책에 써 있듯이 현행 법화에서는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동일 때는 원인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공동 신청의 경우 무엇이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하는가는 등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런 정도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목적이 바로 무엇이다? 소유권 이전. 원인은 진정 명의회복. 원인일자는 기록할 필요가 없고요.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왜 안 받아요? 계약이 아니니까. 당연히 허가도 받지 않는 거죠. 왜 안 받아요? 계약이 아니니까. 허가라고 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는 유상계약일 때, 즉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유상계약일 때만 허가를 받기 때문에 얘는 일단 계약이 아니니까 유상, 무상을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정도. 여기까지가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소유권과 관련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졌는데 저 뒤쪽에 잠깐 보시면은요. 374페이지를 보시면 374페이지로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 나오죠. 그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수용. 그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을요. 기업자가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을 기업자가 이 부동산을 무엇을 했다? 수용을 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A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기업자가 어떻게 해요? 기업자가 단독으로 수용을 무엇으로 하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진정 명의회복하고 똑같이요. 얘는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또 허가 대상도 아니에요. 또 인감도 첨부하지 않고 등기필증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게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그 원인은 무엇이다? 원인은 수용이 되는 거고요. 그 원인 일자는 수용한 시기를 쓰면 돼요. 원인 일자는 수용한 시기를 쓰는데 만약에 기업자가 무엇이 되면 기업자가 관공서일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엇한다 그래요? 관공서는 신청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관공서는 촉탁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용은 단독 신청이지만 그 주체가 누가 되면 관공서가 되면 단독 신청이 아니라 촉탁 등기가 되더라. 촉탁 등기. 촉탁 등기. 그래서 교재 1번에 보시면은요. 375페이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자가 단독으로 하는데 다만 기업자인 경우에는 촉탁을 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써 있듯이요. 얘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단독으로 할 뿐이죠. 만약에 A가 협력을 한다면 공동으로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동그라미 2번. 그 원인은 무엇이다? 수용. 원인 일자는 수용의 시기를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을 때는 신청서에다 이걸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재결에 의한 수용일 경우에는 재결서, 협의에 의해서 할 때는 협의 성립 확인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상이라든지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용할 때 제출을 하는 거죠. 등기할 때. 그러나 단독이기 때문에 등기 필증하고 인감은 첨부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을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5번은 뭐냐면 만약에요. A가 주소가 화곡동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바뀌었더라 이겁니다. 근데 여전히 등기부상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화곡동으로 되어 있으면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지 않으면 얘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자는 누구를 대위해서 A를 대위해 가지고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수용한 날이 2월 2일이더라 이겁니다. 2017년 2월 2일인데 상속의 사유가 2017년 1월 4일에 상속의 사유가 발생하면 역시 기업자는 직접 자기 앞으로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일단 A- 앞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A- 앞으로 상속 등기가 격려가 된 후에 그리고 나서 이걸 가져와야 돼요. 따라서 기업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누구를 대위해서 상속인을 대위해 가지고 대위를 해 가지고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보니까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또한 상속 등기가 안 되어 있어. 그러면 대위에서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수용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져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용 시기 전이 있고 수용 시기 후가 있으면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다 죽여요. 누가 죽여요? 직권 등기할 때 설명해 드렸죠? 직권 말소가 된다 이겁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A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얘는 죽일 수가 없죠. 왜 그러면 이 A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수용을 해서 등기를 가져가도 왜 말소할 수 없느냐 이거죠. A로부터 등기를 가져가는 거니까. A로부터 등기를 가져가는 거니까 얘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수용 시기 이후에, 그러니까 수용 시기가 2월 2일이었죠. 수용 시기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B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얘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근데 수용 시기 이후에 등기된 격려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속 등기라 하면 그 상속 등기가 만약에요. 2월 10일 날 이루어졌지만 상속 개시일은 1월 4일이잖아. 1월 4일이잖아. 그러니까 상속도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수용 시기 이후에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상속 개시일이 수용 시기보다 앞서기 때문에 얘를 말소할 수 없어요. 등기를 해야만 또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뭐만 빼고 죽어요? 지역권은 살아남는다 그랬죠. 그럼 왜 지역권은 살아남느냐 이거죠. 왜 지역권은? 지역권이 살아남는 이유는 그 토지를 요역지죠. 요역지.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말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것, 그럼 뭘 찾으면 돼요? 상속 등기를 찾든지 아니면은 요역지 지역권을 찾으시면 된다 이겁니다. 전을 불문하고 다 죽고요. 전후를 불문하고 역시 처분 제한의 등기도 전후를 불문하고 다 죽더라 이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375페이지를 보시면 5번은 설명해 드렸고요. 6번은 한마디로 뭐야? 관공서죠. 그럴 때는 촉탁을 해야 된다라고 써진 거예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권리자일 경우에는 촉탁을 하더라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7번에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은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에 처분 제한에 등기했으면 다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더라. 이전 일부 기억하고 니은은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전이니까. 근데 디귿은 뭐예요? 수용일 이후에 격려되었지만 그 상속 등기가 상속 개시일이 수용 시기보다 빠르면 말소할 수 없고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는 이 요역지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말소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 역시 말소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해 가지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쪽 부분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